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아까 말씀하시기에 김영환 도지사님 불기소 이후 통보서는 오픈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정보보호법 내지는 피해사실 공표가 어떻고 예.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왜 나와요? 이게 왜 나와요? 총장님. 예. 이게 왜 나와요? 안 된다며요. 나가면 안 된다며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어떤 경위로인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어떤 경유로 의해서인지 모르겠다. 그럼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실 겁니까? 파악해야죠. 아니 조직에서 기관에서 나가면 안 되는 문서가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래요. 말씀하세요. 예,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안 보냈고 예. 안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나갔어요 이거? 왜 나갔다고 보십니까? 뭐 요약본이 나간 것인지 뭐 아니 이거 원본이 나간 봤잖아요. 것인지. 그대로 다 나간 거 지금. 저기 요약본이에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걸 내보냈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는 안 내보내고 그래서 슬쩍 나가잖아요. 그래 언론 플레이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럼 경위를 파악하세요. 예, 뭐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폐지한다고 지금 다 손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왜 그러세요? 아니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기관장이면 나가면 안 되는 소리가 왜 나갔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조치해야죠. 그런데 왜 나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지시하기 전에 이런 문건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풀어진 거죠, 기강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 확인만 하실 거예요? 확인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 말씀하십시오. 확인돼서 확인이 되는 대로 뭐 저희들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조사는 2년 전에 오송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이해식 의원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제가 보기에도 오늘 이 국정조사 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특정인을 타겟으로 정쟁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문규 전 국무조정실장님. 네. 잠시. 그 당시에 감찰 조사를 하고 총 3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국정조사를 합니다. 일명 뭐 뒷북 국정조사라고는 하는데 아마 이게 유족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뭐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임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떨어져서 보시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그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 점 궁금증을 남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고 원인 규명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오늘 또 국정조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충북에서 들어가십시오. 충북도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안에 있겠느냐, 좀 핸들링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까 기간 보고에서도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23년 국감장에서도 여기에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유가족 쪽을 좀 잘 보듬지 못한 부분이 많으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제가 도지사님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안산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세월호의 참사와 또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이 고성에서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으로 고통스럽게 또 그분들을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를 다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청의 충무비를 만드는 문제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도지사님 입장이고요. 네네.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유족의 입장, 유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 광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소비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이 그 정도로 느껴져야 모든 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래? 이런 게 상충이 되어버리면 해결점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 네. 좀 더 유가족의 입장. 우리 행안부에서도 유가족 지원단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같이 이미 잘 출범했습니다. 언어를 하셔서 유가족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 네, 2년이고 3년이고 이거 오랜 시간이 갑니다. 내 가족처럼 해서 어떻게 좀 좋은 방역법을 좀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인정할 충분한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님. 제가 시간이 1분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1분을 5초 남았기 때문에 1분을 더. 이 사안은 오송 사고가 침수에 의한 사고인가 아니면 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인가의 문제에 귀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가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한 끝에 오송 참사는 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이고 궁평 제2차도의 관리상의 부실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와 그 결과가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8월 8시 20분에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우리는 붕괴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궁평차도에서 500m나 떨어져 있는 그 제방이 붕괴된다는 것은 일제시대 때 만든 제방이 붕괴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미호강은 범람이 없고 원료가 없는 그런 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방이 붕괴돼서 마무리하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방이 붕괴돼서 현장을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7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7분 이후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방이 붕괴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때는 제방이 붕괴된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도지사님. 그런 충분히 시간 드린 것 같으니까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곤 의원입니다. 충북지사 말씀에 의하면 이건 자연재해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이고 난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궤변인데요. 그죠? 인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생각합니다. 전에. 아니 자연재해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이 침수에 의한 사고, 범람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다 그런 제방 말입니다. 붕괴에 의한 사고인데 나는 그게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한 예, 말씀은 예.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 할게요. 이번 오송 참사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방의 관리 감독, 그리고 사전 경보 신고에 따른 도로 통제 등이 제대로 되었다면 제방은 무너졌겠지만 사람은 살릴 수 있었어요. 저한테 좀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존에 지금 지사님이나 조사나 수사 과정이
제방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전 경보나 신고를 제대로 접수하고 대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조사하던 것을 검찰로 이관하여 조사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권력의 눈치 보기 하고 거기에 권력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돕고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와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충북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아니 알고 계셨냐고요? 모르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침수의 가장 안전한 차도였습니다. 안전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예. 등급이 3등급이고 방제가 4등급인 그리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젊고 안전한 침수 경험이 전혀 없는 도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걸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북도에서는 도지사가 판단할 때 궁평 2 지하차도는 매우 안전했다. 침수 취약 지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는 그렇게 제가 됐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사는 거짓을 하고 왜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충북도에서 충북도에서 자체 설정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만은 미통제했습니다. 요 표 보시죠. 저희 보이시면 이게 충북도가 작성한 거예요. 충북도 자체 통제 기준에서 침수심은 도로 50cm지만 하천 수위, 교량 수위나 기상특보는 분명히 관련되어서 지하차도가 통제 기준에 들어와 있어요. 통제를 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 이게 지사님이 만드신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에 보면 22페이지에 뭐라고 있냐면 하천 취약지역 관리,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관리하고 재우려지역 확대 지정하고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해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 풍수의 대비 추진 상황, 중점 상황, 침수 우려, 취약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하천 내 도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 도로 수시 확인 또는 순찰 강화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터널, 지하차도에 보면 궁평 2 지하차도를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이에요. 자, 다음 2022년도 특별급수 지원 건의하셨죠. 건의하시면서 궁평 2 지하차도 진입 안전시설 설치 사업 해가지고 관련 진입 차단기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 전직 도지사 시절입니다만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 지역이 침수 우려 지역이다라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던 것이죠. 제가 조금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고부세까지 요청할 정도로, 그리고 2023년 6월에 특별고부세를 받죠. 그죠? 교부 결정이 나죠. 그 정도로 침수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충북도지사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의 관리 계획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요. 예, 관련해서 보면 참사 당일 7월 14일 금요일 날 청주 지역은 호우경보가 관련된 상황이었고 금강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를, 참사 당일에는 홍수공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을 비롯한 감리단장 등은 참사 당일 06시 14시부터 4분부터 하천수의 상승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청주시와 충북도에 24번에 걸쳐서 전파를 했습니다. 종합하면 도지사께서는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한 위험도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우경보, 홍수경보 등으로 위기경보와 유관기관 및 시민의 신고로 침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게 보이는 PPT에 보시면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지사가 나는 몰랐다. 아니 시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하고 구청에서 행복청에서 시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닫고 있으면서 나는 몰랐으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현행법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좀 시간을 좀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끝나서 그래요. 제가 끝나서. 질문을 드릴 텐데 네네. 시간을 드릴 텐데 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고 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사실과 다른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당시에 침수 취약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설명하자면 긴데 그 강변이 무너져서 범람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침수, 원류 이렇게 하는 것의 위험성은 없는데 그 지역은 여기 청주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오송과 옥산과 그 강내 지역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글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그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할 기회를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침수 지역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구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사고가 있던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사고가 있던 8시 20분에 궁평차도의 침수가 1cm도 없었습니다. 물이 1cm도 차지 않았습니다. 50cm가 아니라 1cm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분부터 이 지금 그 제방 붕괴에 의한 물은 흙탕물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들어와서 차는데 걸린 시간이 7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거기가 침수 지역이 아닌데 그거를 그 도지사가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 특조세를 어떻게 했냐 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결과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통제를 아까도 나왔지만 좀 저에게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의원님들 생각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이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건입니다. 저는 그 다른 행사 때문에 조금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진행을 좀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 아까 서범수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예, 아까 도지사 불기소 처분서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문건 맞죠? 대답을 좀 빨리 예 아니면 하시면 되죠. 예, 제가 내 보내라고는 지시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직무대행도 내 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내놔라고 요구를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갑작 불쑥 한 의원님이 그걸 자료를 공개를 하셨어요. 예,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수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뭐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반드시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일부러 내보낸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예, 이거 중요한 국정조사장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가 여당 의원이 공개를 했으니까 자칫하면 검찰과 여당이 짰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거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뒤 꼭 보고를 해주세요. 예, 경위를 확인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북지사님. 네. 그 제가 이렇게 여당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비판을 또 야당 의원님도 비판을 하는데 초점은 지금 지사님한테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 느낌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사님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예, 제가 조금 그 지사님은 좀 도의적인 책임은 없으신지 왜 그런가 하면 지사님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충북도에 있는 공무원 7명은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예, 우선 피해자뿐만 아니고 수도 같이 일하는 없는 예. 성명과 또 증언을 통해서 저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위원회에서 저를 기소하라 또는 재수사하라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으로 방향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기소하십시오. 제가 재판정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지혜시민법이라는 것이 처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역에 처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청주교도소에서 감리단장이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4년 중에서 2년을 잡은 감리관장이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러면 청주교도소장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처럼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지사님의 말씀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기소를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재수사를 하시라니까요. 그걸 피해갈 생각이 없다니까요. 잠깐만요. 저 하나만을 위한 이성근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국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김영하 지사님. 아니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다 집중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좀 다 하십시오. 얘기도 맞고. 지사님 잠깐만. 잠시만요. 자, 지사님 잠깐만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민들이 이 시간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정을 좀 더 차갑게 해주세요. 눌러주시고 제가 이 감정에 섞인 이야기는 본인한테도 또 이 국회한테도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네. 기소해 주십시오. 기소해 주시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전달도 안 되고 모든 질의가 저에 집중되고 어떤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정조사가 단 한 사람을 위한 기소를 위한 이런 국정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뭐가 정치탄압이에요? 사과하세요. 뭐가 정치탄압입니까? 반성하세요. 자 마이크 꺼주세요. 예. 자 잠깐만요. 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14명이나 지금 생태 같은 목숨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기소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죠 우선. 도지사로서. 기소하는 거 많이 생각하는 자 김영환 지사님. 자 김영환 지사님. 자 불필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 다시 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불편하시겠죠? 굉장히 불편하신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솔직하고 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김영환 지사님이 요 진실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니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 자 조금 있다요. 제가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네. 지사님, 지금 의원들하고 싸우러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의원들의 다수가 불기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이시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소를 해라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런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예, 아까 그 응수 계획 수위가 28, 29가 돼서 통제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평 차도는 그 한 번도 물이 차지 않은 차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방 붕괴로 인해서 7분 만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그 전날 어떻게 하고 그 아침에 어떻게 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그랬지 않았으면은 그 궁평에서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고 국과수의 결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든 수사가 진행됐고 60명이 그 소환되었고 45명이 그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에 거기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기소하라. 이것이 지금 이 위원회의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흥분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충분히 본인의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자 그거는 개별 의원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래도 본인이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드린 겁니다. 이 PPT 한번 봐주시죠. 이 PPT를 보면 행복청이나 감리단에서 각 기관에 21차례에 걸쳐서 도움을 요청하고 경고 사인을 보냈고 충청북도에는 4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 보고를 전혀 못 받으셨어요? 의원님 여기 지금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성은수 이분이 우리 도에 정식으로 이걸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아는 직원 8급 직원인가에게 전화를 해서 청주시와 119에 이것을 알렸으니까 그것을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돼서 전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지사님이 충분히 말씀하시는데 전화 거신 분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누구십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예 마이크 있습니까? 당시에 그 신고를 했다는 거죠. 자 상황과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복청 성흔수 주무관입니다. 그 당시에 6시 26분에 감리단장으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고 청주시랑 충북도 그리고 흥덕구 오송읍 이런 데 전화를 했는데 도청에는 처음에 전화해서 임시제방의 수위가 차오르니까 주민대피 준비랑 인근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자연재난과의 담당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고요. 그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성은수 광역도로과 성은수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혔고 그때 아마 한 번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그때 충북도 소속으로 파견을 나왔기 때문에 파견자라는 신분도 밝혔습니다. 그 뒤로 청주시 하청과나 도로시설과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전화를 한 자연재난과 등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어서 핸드폰을 보면서 출근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와 주민 대피를 요청을 충북도의 자연재난과에 한 게 맞네요, 그죠? 맞죠? 네,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했는데 청주시와 119에 신고를 했으니 충북도도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주무관이 그걸 아마 상급으로 전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네. 자, 아니, 저는 모르고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모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저 뒤에 서게 한번 좀 일어나 주실랍니까? 그 기술을 쭉 하셨는데 구청, 청주시, 또 충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북도에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7명을 거론해도 되는 걸까요? 이한울 주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주무관입니까? 네, 자연재난과의 재난팀 주무관.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하셨습니까? 최초에는 수위가 올라오고 있어서 주민 대피 준비랑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그 뒤로 제가 감리단장과 계속 상황을 전파받고 카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면서 청주시랑 구청 이런 부서에 다시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다시 전화했을 때 청주시 이런 부서에도 내가 지금 알리고 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전파를 드린다라고 했고 7시경 이후에는 감리단장이 아마 도저히 안 되겠다고 대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대피를 시키자 해서 다시 청주시 그리고 도청에 주민 대피랑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청주시하고 충북도청에 네, 흥덕구청도 있었고 오송읍도 있었는데 자세한 거는 이미 파일로 제출을 해서 그 당시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다음은 아니야. 잠깐만요. 그럴까요? 네네.
정춘생 의원님, 네.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영환 도지사께서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먹이라도 매야 되냐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굉장히 이거에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도에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정정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본인 이름을 자살하라고 목을 매라고 그런 질의입니까? 그럼 질의를 못합니까? 그 분명히 사과를 요청합니다. 사과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자 잠깐만요. 예 그렇게 의원님 네. 그냥 제가 진행하는 대로 좀 따라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박덕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아까 뭐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좀 질의를 하면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증인들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주시면 회의가 또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저 의원님 제가 사과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까?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사과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존중 안 해요 지금. 이 회의를 정말 더 진지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과의 시간을 아니 제가 아까 정치 탄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 의원님은 저기 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제가 친윤이고 진행에 따르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왜 일방적으로 의원님. 말을 막습니까? 자, 왜 저는 말씀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정춘생 의원님은 저를 친윤에다가 탄핵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자 김영환 도지사님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냥 둡니까 위원장님? 증인이 나와서 그냥 둡니까? 네. 네? 연대를 세워서 발언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렇게 앉아서 발언할 게 아닙니다. 자, 제가 굉장히 답변석에 있는 이 지금 증인 우리 도지사님의 입장을 충분히 많이 지금 제가 감안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회의 진행에 좀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다 못해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김영환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아까 도청에서 CC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1분 간격으로 보고 있었고 뭐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 바로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물이 차서 14분이 돌아가시는 7분 동안은 그럼 CCTV 안 보셨습니까? 지금 답변할 예. 그때 당시에는 못 봤지만 이제 사고 이후에는 다 보게 됐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PPT 보시면요. 도지사께서는 계속 도지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발언 하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할게요. 다음 PPT 보시면요. 충북도는 하천법하고 중처법에 따라서 매년 하천 관리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도지사님.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게 자랑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야죠. 부족합니다. 예. 참사 지금 계속 궁평 지하차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미호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호천이 원인 관리를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PPT에 보시다시피 매년
충북도는 하천법과 중처법에 따라서 하천 관리를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호천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환경부나 충북도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호천은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취약 구간이고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문건에 쓰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부와 충북도에서 제대로 된 미호천에 대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겠지요, 도지사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할 시간 지금 충분히 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희가 도가 해야 된다는 준설 그리고 천상천을 포함한 그 도지사님, 병천천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미호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만 했어도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미호천 도지사님, 그 제방이 해방 이후에 무너져서 도지사님, 범람하거나 도지사님, 원류를 한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잠깐 그러니까 시간 좀 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임시 제방 때문에 시간 그렇게 된 멈춰주시고 거라는 마이크 꺼주세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할게요. 도지사 안 되겠습니다. 다른 데 위로 가세요.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세요. 예. 의장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와서 좀 더 좀 냉정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남의 다리 만지면서 질의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은 미호천의 제방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환경부나 충북도는 계속 하천관리구간, 취약구간 해야 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봐주십시오. 2022년과 2023년 충북도가 미호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근데 22년에는 무슨 점검을 했냐 그러면요.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점검합니다. 그리고 2023년 참사 직전에는 수목식생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지적합니다. 하천 점검의 핵심인 제방절개는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점검입니까? 전 점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만 점검하는 게 이게 하천 점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22년과 23년 강은 지사님 제가 질문할게요. 예, 22년과 23년에 저것은 잠시만요. 22년과 23년에 충북에서 점검할 때 미호천 제방 절개를 점검했습니까? 미호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미호강을 지금 우리가 그 환경을 개선하고 통수 단면을 넓히는 일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방 절개를 점검했냐고요. 제방 절개는 미호천 다리를 위해서 만든 임시 제방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했냐고요. 제방 절개가 없었다니까. 미호천 제방은 지사님 그 질문이 어렵습니까? 미호천 제방 절개를 점검했냐고요. 2년 동안 사고 직전 2년 동안 미호천 그 이해가 안 되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미호천 제방은 양쪽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은 절개가 없었습니다. 제방을 절개했냐고요. 제방 절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절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미호천 다리 밑에 임시 제방이 붕괴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임시 제방을 만들기 지금 위해서 미호천 제방을 절개한 거죠. 제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 충북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그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예?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미호천 제방. 자, 제가 지금 질의 안 했습니다. 22년과 23년 이 두 해 동안 충북도는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화장실하고 수목식생만 점검했어요.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세요. 자, 22년과 23년도 결과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점검을 했다 그럽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잘 들으세요. 이래놓고 무슨 점검을 했다 그러냐고요. 이게 무슨 점검이 웃지 마시고요. 충북 도민들이 보고 계세요. 도지사님. 미호천은 수백 킬로가 도지사님 되는 제가 질문한 게 강입니다. 아니에요.
도지사님이 웃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예. 아니,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예? 아니, 답변하실 의원님, 필요가 없다고. 태도를 지적하는 거라고요. 미호강을 모르신다니까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글쎄 미호강을 모르시면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요. 웃는 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자, 지금 답변석에 와 계신 예. 충북도지사님, 네.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아, 지금 아니 제가 사회자로서도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그렇게 방해하시면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지금 딱 30초만 지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가라앉히고 말씀을 드리면 미호강을 모르시면서 미호강을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지사님 임시제방하고 지사님! 미호강을 헷갈리고 계시니까 지사님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틀리게 이야기했더라도 지적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자, 2022년 결과 보고서와 23년 결과 보고서가 똑같다라는 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참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시였냐면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참사가 2023년 7월 15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이 16일 날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실종자를 못 찾아서 그 다음 날 7월 17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종자를 수색하고 죽음을 찾고 있는데 그 시간에 변호사 찾아서 도지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대로 된 도정입니까? 지사님이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정에서 할 일입니까? 웃지 마십시오. 너무나 사실이 다르기 제가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질의고 사실이 아니고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지사님. 이 자료는 도청에서 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이때 알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했다고요. 우리 여기 재난안전실장이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도 그 다음 날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도지사 면피만 우선하는 도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PPT 보십시오. 2014년 1월 9일 날에는 김영환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를 도예산으로 지급 가능하자고 7군데나 물어봅니다. 변호사들한테. 결과값으로는 물론 도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도예산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도정의 대표적인 문제되는 행태입니다. 그 행태의 상징이 바로 지금 보여지는 김영환 지사의 모습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책임이 없다 그러십니까? 예? 질문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데.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의견을 들으세요. 여기 제 의견을 들으시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기회를 우리 재난안전실장이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터무니없는 제가 아무리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실종자를 찾고 지금 몇 명이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경황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수임료를 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재난안전실장이 설명드릴 수 있는. 자, 지사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의견을 본인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지사님의 의견과 다른 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팩트로 확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취합한 그런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지금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보는 관중석에서는 국민들은 윤건영 의원님의 주장으로 알아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을 때는 본인에게 질문이 갔을 때 답변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자, 모경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우리 충북도지사 김영한 지사님이 최근에 돈봉투 사건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 얼마나 심사가 뒤틀려 있으실까, 얼마나 심려가 크실까 우려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더욱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짚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시간을 돌린다면 당시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셨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했던 행동 그대로 시간 돌려도 그대로 하실 겁니까? 저는 돈봉투 사건으로 압수수색도 당했지만 네. 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고 국정조사도 그 받고 부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거잖아요. 오송 참사에 대해서 그런데 여쭤본 겁니다. 제가 오송 이거와 관련해서 수도 없는 반출을 해보고 네. 어떻게 해야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만약에 궁평에서 그런 그 지하 임시 제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500m 떨어진 좋습니다. 그런 상정을 했더라면 네. 당연히 그것을 먼저 갔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그럼 예. 다른 질문 드리죠. 참사 발생하고 5일 후에 사과라고 하시면서 유가족들한테 거기에 일찍 갔다고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셔가지고 대못을 박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뜻은 뜻이 어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송 유가족 분들에게 뼈저리게 반성을 하셔야 되고 성찰하시고 사과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장님, 네. 지금 우리 충북도지사님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이 나왔고 청주시장님은 기소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제방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주시장님이 혐의가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지사님이 열심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똑같이 청주시 공무원들도 충북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점의 연결선상에서 청주시장님은 왜 기소가 되셨고 옆에 계신 지사님은 기소가 안 됐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청주시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천 공사 구간의 그 공사 책임자는 하천 관리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문제가 된 하천 공사 구간은 금강위역청의 강의 이재 하천 공사와 행부도시건설청의 도로공사가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지금 혐의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지금 기소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소 사유는 하천 제방의 유지 관리 책임이 있느냐 여부인데 법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우리 청주시는 법적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충북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충북도도 책임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네. 사안이 다르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하천의 공사, 국가하천의 공사는 하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고 또 그 관리 책임도 하천관리청이 져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지난번에 그 당시에 폭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쓰셨으면 직접 쓰셨어요? 아니면 아래 보좌진들께서 쓰셨습니까? 페이스북은 대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 메시지를 직접 쓰셨냐고 적은 겁니다. 폭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8시 59분에 쓰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 예. 직접 쓰셨습니까? 네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오송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는 인지하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도에서 나오신 아까 실장님이 있으셨죠? 잠깐 나오시죠. 오송 지하차도, 궁평 지하차도에 이런 사고가 있다, 물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 언제 몇 시 몇 분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날 네. 사고 당시에 저희는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몰랐다는 사고 겁니까? 이후에 네. 예, 좀 늦은 시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보고를 받아서 도지사에게도 보고를 못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아마 저나 잠시만요. 지사나- 아까 같이 들으셨겠지만 네. 직접 전화를 충북도에다가 해서 이모 주무관님께 전화를 해서 해당 내용, 위기 상황 그 전 상황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고 받은 사항 없습니다. 자랑이시래요, 자랑.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궁평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입니다. 자, 국무조정실장님.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이 보고서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대응 관련해서 충북도는 궁평 이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고 미호천 범람 위험 관련 전화를 받았음에도 미조치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런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화를 받았다. 즉 충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도 왜 부인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답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실장님. 예. 어쨌든 당시 현직은 아니셨겠지만 예. 이 자료가 국무조정실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오셔야 이 자리에서 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 예. 다음 5분 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상황 관련해 가지고 여러 검찰 조사도 받으시고 수사를 받으셨을 텐데 당시 국무조정실 또는 용산과 소통하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네. 청주시장님. 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계속 하천관리청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관리청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부 금강위협 환경청입니다.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윤 장관님. 네. 우리 오송 참사, 무안공항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이를 위해서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송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나 또 이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의 경우에 정부와 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희생당하신 사고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현행 법률의 모호함이 좀 있다면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를 보완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 유족들의 이 위로 또 심리 치료. 아니, 그걸 물론 뭐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그걸 여쭤봤습니다. 환경부 차관님.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처벌 대상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그런 사업 지배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고 재판 결과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향에 영향을 줄 수뿐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먼저 번에 이제 아까 차관님이 안 계실 때 우리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이나 정춘생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하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지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는 지자체가 맞죠, 그죠? 그런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임시 제방 관리 부분 이것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 우리 한하진 전 장관님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장관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 환경 사고 원인이 된 임시 제방 책임 결국 누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류 국가하천의 지류 부분은 지자체에 있고요. 네. 임시 제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안전 점검이란 부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할 때는 안전 점검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에 지금 저희가 위임되어 있는 지자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돈지, 신지 지금 현행 법상 지금 기준으로 현행법상으로 보면 일단 충북도가 되는데 거기서 조례에 따라서 재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가하천의 총책임 있는 환경부가 맞죠? 국가하천의 총책임은 관리 책임은 환경부인데요. 지금 저 화면을 잠깐 앉으세요, 장관님.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오송 참사 발생 지난 2022년 10월에 환경부가 법률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사 전입니다. 지자체가 이임받은 하천 구간의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임 사무 외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보셨죠? 우리 차관님 지금 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환경부의 법률 잡은 결과에서도 하천 지류라고 해서 모두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뜻이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환경부가 책임인지 아니면 단체장이 책임인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의원님 질문 다 끝나고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도 지류 하천 책임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 원전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원전관리 업무도 넘어옵니다. 만약에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 그 관련 법률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책임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전은 재해나 해일, 지진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차관님 만약에 업무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면 환경부 장관이 책임지는 걸로 알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저 끝나고 얘기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청주시장님 지금 질의를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네, 국가하천인 미호강은 하천관리청은 환경부 금강유역청이고 우리 청주시는 충청북도에서 재임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 공사가 끝나서 준공 구시 이후에 이관됐을 경우 우리 청주시가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금강유역청의 동사업에 대한 고시 내용에 보면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토지의 세목구시도 돼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공사가 완공 후 지자체 이관에서 유지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 안에 추후에 행복 건설청에서 도로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행복청이 금강유역 환경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행복청이 그 건설 공사를 했고 이 과정의 허가와 그리고 허가 변경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법적인 관리 책임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발주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저 설명을 좀 답변에 대한 잠깐만요. 질문이 우리 끝나고 나서요. 도지사님, 아까 우리 미호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정말 하셨는데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봐요. 네, 미호강은 이제 건강의 상류로서 무심천과 결합해서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건강을 이루는데 수백 킬로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미호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천억을 들여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제방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미호천 다리 밑에 있는 임시 제방이 붕괴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니 그것도 저기 미호천 제방 아닙니까? 임시 제방도 이제 제방의 주 제방이 아니라 그 다리 밑에 제방이 그 500m쯤 되는데 이것을 다리를 놓기 위해서 350m 정도 되는 병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그 새로운 제방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호천 제방이 붕괴되거나 원류되거나 범람한 적은 그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임시 제방 그 병목으로 만든 제방이 있고 그 위에 지류가 되는 병천천 같은 데는 우리가 계속 준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미호 종계를 포함한 환경론자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기에 통수 단면이 계속 좁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우리는 준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걸 아직도 관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해서 지천인 병천천, 천상천으로 이 노면이 올라온 데만이라도 준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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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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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저 위원장 잠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하천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30초만 하세요. 네네. 네. 정확하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하천법상으로는 그 제방의 유지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덕흠 의원이 질의하신 중대재해처벌법상에 환경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하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그 해당이 되는데 요 동 지역의 구간은 해당 지역의 하천 공사가 2020년부터 중지가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황 24년까지 중지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공사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주체인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명확히.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청주시입니다. 자, 우리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가 김성애입니다. 오늘 이 기관 보고를 통해서 아무 기관도 책임이 없다라는 뻔뻔한 주장을 종일 반복한 것을 국민들이 보고 계신 게 정말 참담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습니다. 끝까지 창문을 깨고 승객들을 탈출시키던 버스 기사님도
또 결혼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던 새신랑도 또 새아이의 아버지도 불기의 객이 됐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남은 가족, 소중한 가족들 걱정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은 유가족분들도 그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힘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누군가 2년이 지났고 형사 절차들이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무슨 국정조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있어야 할 곳에 제방이 있지 않았고 통제되어야 했을 지하도로를 가로막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그날 궁평 이 지하철에는 없었다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유가족들께서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맞서가며 진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날의 참사의 선행 원인인 제방 철거와 부실 임시 제방 문제를 책임지고 반성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국정조사가 개최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진실을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올해 1월 청주지검이 재단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인 금호건설 전 대표와 우리 조원석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를 관리 감독했어야 될 공사 발주처의 책임자인 전 행복청장, 일단 강주혁 행복청장님께도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미호천 유지 보수와 안전 점검에 책임 있는 청주시장을 중대시민재해치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공판에 나간 피고인들은 다 하나같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청주시장은 환경부와 금강유역청의 책임을 밀었고요. 전 행복청장은 공사를 진행한 발주청임사도 관리의 의무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전 대표는 제방의 위험 요소에 대한 책임은 금강유역청에 있다라면서 죄를 부인했습니다. 불법으로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제방을 세운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감독했어야 될 국가기관, 제방과 하천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뻔히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들이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국가는 왜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전 오히려 참사의 책임이 원인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들의 책임 회피, 당시의 행복청과 청주시, 금호건설의 최고 책임자들이 일말의 책임 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대비를 했겠습니까? 방금 청주시장과 모경정 의원관의 질의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하천법 제27조 6항 충북 사무조례에 따르면 미호천의 하천 공사 및 유지 봉수 시행은 청주시가 했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공사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시행 책임이 별도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천의 유지 보수 및 안전 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한 미호천 안전 점검 누가 했어야 됐습니까? 이건 당연히 청주시가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주시는 나머지 제방 부분만 하고 공사 부분은 공사의 책임이라고 거기를 떠미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 공무원 3명을 기소했고 청주시장도 중대재해로 기소를 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기관 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금호건설 조한석 대표님, 자, 시공사로서 제방을 제멋대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세운 장본인이면서도 관청이 위험 요인을 관리했어야 된다고 변명하는 주장은 아무리 법적 논리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놓고 경찰이 나를 음주운전 단속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만 같은데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마시고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임시제방 축조 관련해서 저희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예, 강주혁 행복청장님, 해당 부실 제방에 있던 하천의 점용 허가를 받은 당사 기관으로서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로확장공사의 발주청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서 공사 전반을 지도 관리해야 될 기관이 행복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시공사나 이
하천관리청에가 맡겨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하실 겁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금강유역청과 환경부는 행복청이 하천 조명 허가 당시 제방 철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피해 갔는데 금강유역청이 22년 9월에 하천 조명 허가 연장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 안 한 책임 없습니까? 대처가 부족했던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천법 제74조가 그 의무를 환경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산하 금강유역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문제 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공문을 하나 보냈는지 맞는지로 따져 물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4개 기관 모두에게 참사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4곳 중에 단 한 곳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점검했다라면 그럼 이런 부실한 제방도 참사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가 서로 칸막이를 치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이 이 참사의 전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감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해야 될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내 책임은 아니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충북도지사님, 올해 충청북도 7월 2일에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 지하차도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시민들 사이에 이거에 이견이 있어서 도청에다가 추모비를 만드는 문제는 제가 결정을 한 상황인데. 예, 이견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어떤 점을 보시죠? 예, 말씀 좀 들어서요. 예. 길에다 현판을 걸자는 거에 대해서는 예, 주민들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네, 오송수해 피해 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자, 지사님 지금 현수막 내용 보이시죠? 네. 그 위화감을 조성하는 걸 철회하라. 또 뭐 이런 현수막 문구가 있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런 현수막 문구에? 저는 저분들을 설득해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그 궁평차도 위에다가 추모의 길을 그냥 붙이자는 거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 그 옆에 추모비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다. 아니면 이것을 좀 조정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로 한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가 주장할 뿐이고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현판을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닙니다. 설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 설득해서 주민들은 일부는 거기다 길에다 넣는 것은 20만이 다니는 그 길에 거기 갈 때마다 그 추모의 길 이렇게 현판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런 현판을 설치한 것은 이런 잘못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런 잘못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일부 시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현판 설치를 못하겠다라고 얼버무리시는 지사님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서구을의 양문암 의원입니다. 지사님, 네. 어떻게 했으면은 사고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고민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뭐 직접적인 원인은 제방붕괴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그 궁평차도의 통제가 실제로 됐으면 혹시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됐어요. 충분히 답변하셨다 생각이 들고 오송 참사 사고는 선행 원인이 있고 직접 원인이 있습니다. 선행 원인은 이 미호강을 있는 제방이 절삭이 되고 이게 임시 제방이 설치되면서 부실 관리가 되고 그럼으로써 제방이 이 홍수를 견디지 못함으로써 제방이 무너진 것이 선행 원인입니다. 직접적 원인은
설사 산행 원인으로 있어서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원류를 했다 할지라도 궁평 제하도에 차량을 출입을 막았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 의원님 그래요. 말씀에 그대로 동의하지 동의 안 못하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됐어요. 그 맞고 이론적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검찰의 불기소장에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이치성은 맞는 겁니다. 이게 차량을 통제를 했으면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궁평 지하차도의 관리권, 차량을 통제시켜야 할 권한과 의무는 지사님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원님 조금 됐어요. 부연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법과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다 검토한 결과 제가 법률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 지사님께 재난안전관리 책임이 있어요. 그- 정리합니다. 예. 이번 사고는 선행 원인은 제방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궁평 지하도의 출입을 막지 않은 것이고 궁평 지하차도의 출입을 통제권과 권한과 의무는 지사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 지사님 밑에 있는 직원들 7명 기소됐죠. 왜 기소됐습니까? 전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금 그 통제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분 정도의 골든타임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통제가 경찰에게도 있고 소방에도 있고 또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에게도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변수된 그러니까 것 같고요. 그걸 지금- 가지고 후행 요인으로만 단정짓기는 어려운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궁평 지하차도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과 의무는 지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다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7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게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금강홍수 통제소에서 계획 홍수인원 통보가 왔음에도 즉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사업관리소 직원들은 비상대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7명이 기소가 됐고, 그러면 직원이 7명 기소됐는데 지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밑에 직원이 7명이 기소가 됐는데 지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검찰의 불기소장을 대충 봤어요. 봤는데 검찰의 불기소장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궁평 지하차도에 관리상 결함이 있다.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관리상 결함이 있다. 그렇지만은 중대재해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의무 구축이 안전보건의무 관리에 관한 구축 체계를 구축했다. 인원도 충분히 넣었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했고 수시로 점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대로 안전 보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충분히 구축했다. 100번이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7명이 기소가 된 겁니다. 그걸 이행을 했으면은 사고가 안 났겠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행을 안 했어요. 안 했던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중대재해법 제9조 2항 1호에 보면은 이러한 안전보고 관리체계 구축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7명이 기소된 것은 그런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체계가 설사 구축을 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기소가 된 겁니다. 지사님은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답 안 하죠. 이거 법률적 문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좀 대답하면 안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 내가 말한 취지를 잘 안 보이네. 예. 지금 내가 말한 이야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셔야 됩니다. 검찰의 불구성 자체가 앞뒤가 모순되고 있어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좋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합시다. 관리체계 구축했다 할지라도 관련 법은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만 부족합니다. 그 관리체계가 안전 시스템이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돼서 사고가 났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직원이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책임자인 지사를 무혐의한 것은 불교수장 자체로 모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 잘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사님, 그날 당일 지사님은 06시 12분에 자택에서 출발해가지고 07시 15분까지 충북도에 있었죠. 응? 충북도에 15일 날 말씀하십니까? 06시 12분에 출발을 하셔서 집에서 집에서 예. 도청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예, 집으로 잠깐 들어갔었죠. 안전 점검도 하고 간부회의도 오고 7시 15분인가 나옵니다. 예. 그 사이에 보고를 지금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은 다 검찰에 제시했는데 압니다. 근데 도저히 일반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보고를 안 받았던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 잠깐만요. 10군데에 전화 통화를 하고요. 아니 이게 오송 상황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오송 상황 일부만 더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오송 상황인데 출근을 하셔서 오송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더니 사람이 상식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총장 직무대행. 예. 오전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사가 도청 사무실에 있는 시간 06시 12분부터 07시 15분 사이에 분명히 금강홍수 통제소에서는 06시 34분에 계획 홍수위를 넘었다는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받지 않았다. 보고 안 됐다는 이 점을 명쾌히 밝혀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 홍수위 통제 넘었다는 사실을 지사가 보고를 받고도 출입 통제 안 했다면 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데 총장 질문에 이번에 명확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